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철로 입국 가능성을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 대표단은 오늘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4.29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어제는 동교동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원에 나섰고 오늘은 새누리당이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벚꽃의 명소 광주 상록회관터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도심 속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첫 인사청문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북한 선수단이 철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통일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남북관계특위에서 통일부 황부기 차관이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철로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은 북한에서 남한까지 철로가 연결돼 있어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광주까지 철로를 이용해 입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이 원하기만 하면 경의선 철도를 따라 서울역까지 온 뒤 서울 용산역에서 호남 고속철도를 이용해 광주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 차관은 또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국제 관례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고 경비 지원 등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측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철로를 통해 입국할 경우 대회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광주 유대회 각국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 4명은 오늘 북경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해 KTX편을 통해 광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닷새 동안 머물며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단체 종목 조추첨을 하고 선수촌과 경기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17억여 원의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서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초과 납부한 법인세 17억 6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공사가 대출 이자를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지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총인시설 비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광주시가 소송을 미적거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에 이번 소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건 초기 법무법인이 소송을 제안했을 때는 묵살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제안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뒤늦게 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단 큰 일교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광주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휴일도 20도 안팎으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29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 광주 서구울의 5명의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무소속 조남일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어제 광주 서구 선관위에 직접 나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인 후보 등록이 끝나면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해 2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울의 경우 어느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선거 결과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 정승이 해내겠습니다.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서민의 생활도 지키고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거대 여당에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겠고 두 양당에 맡겨봤지만 제대로 정치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당 정의당 후보 강은미가 지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뀌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는 속시한 정치로 서민들의 아픔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서민의 대표로서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정말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정치 의식과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저에게 호남 정치 부활과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노갑 고문 등 옛 동계 인사들이 자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들 행보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또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노갑 상임 고문 등 옛 동계 인사들이 조영택 후보 지지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권 고문 등은 이번 보궐선거가 광주만이 아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며 당원들의 단결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대선에서 승리해서 다시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에 따르는 그 정책을 펴서 이들의 지원 유세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 김대중 대통령 향수가 강한 5, 60대 장년층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조직이 이미 가동 중인 만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등등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큽니다. 당이 단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뭉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DJ와 가까웠던 옛 동계의 측면 지원으로 부동층에게 지지 명분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남 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적 동교동이냐, 그렇게 인물이 없냐 등등 DJ 이후 호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DJ 향수에 의존한 선거 전략이 정치적으로 호남을 더욱 고립시킬 거란 겁니다. 호남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저발전되어 있었고 얼마나 대안 없이 존재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천정배 무소속 후보 역시 이들의 방문이 호남 미심과 거리가 멀고 광주 시민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어 광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광주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1%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18.4%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흐드러진 벚꽃을 자랑하는 황주 상록회관 터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 도심 속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영분홍빛 벚꽃에 파묻히는 광주 상록회관 부지. 벚나무 숲 등 수려한 경관은 지역의 명소이자 편안한 쉼터입니다. 우리 광주시로서는 그 공원으로는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은 이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녹지공간 상실, 교통난 가중되는 상록회관 부지 개발을 반대한다. 도심 속 공원인 상록회관 숲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단체 행동이 전개됐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8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쪽은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 상실 그리고 교통난 가중 등 이런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난개발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녹지공원 그런 공간으로
상록회관 부지는 서울의 한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상록회관 건물이나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을 허물고 그 자리에 12개 동 1,1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벚꽃동산과 함께 도심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식처인 상록회관터를 도심숲으로 지키려는 이들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와의 갈등이 앞으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가족이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 설립자인 아들 션 헵번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진도 팽목항 인근에 노란 은행나무 군락인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의 숲은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진도군 백동 무궁화 동산에 조성되며 오늘 오드리 헵번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 착공 기념식을 엽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재희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연구비 횡령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명절 선물 비용 수천만 원을 연구원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등 연구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나노바이오 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광주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급식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 지역 300개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와 식기류, 농산물 등 3,500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2,949건을 검사해 정수기 등에서 총 대장균군 등 14건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천만 원 이하 사건의 재판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지원 변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선임 비용은 1,000만 원 이하일 때 55만 원,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사건에서는 착수금 55만 원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부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직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해주는 형사 당직 변호사 제도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문 변호단 제도를 강화합니다. 광주시의 첫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으로 추천됐던 윤재만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광주 컨벤션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며 DJ센터 사장에 응모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윤장현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은 뒤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가 낙마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 적합 기준에 관련된 것에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강화돼야 되고 내용 또한 대장이 검증을 좀 잘 해야 될 일을 필요성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8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합의되어 있는 가운데 기관장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5.18 35주년 행사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인양과 민족 통일의 실현을 슬로건으로 삼아 열립니다. 5.18 35주년 기념 행사위는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슬로건으로 공개했습니다. 행사위는 세월호 참사 1년과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고 유대회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자는 의미에서 이같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5.18 35주년 기념행사위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행사 재창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가보훈처에 오는 24일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행사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로 지난해 5.18 행사는 반쪽짜리로 치러졌다고 언급하고 정부와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광주교육이 자기결정 능력에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월호 일주기 추념 토론회에서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성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시민권을 균형감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범사회적인 소통과 공유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어제 프로야구는 사이클링 히트부터 노히트 노런까지 각종 기록이 쏟아졌지만 기아는 시무룩했습니다. 이 선발 양현종이 부진하고 타선은 적시타 부재에 시달리며 NC에게 3연전 전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NC를 상대로 5전 전승을 거뒀던 양현종 선수였지만 올 시즌 NC와의 첫 대결에서는 6이닝 4실점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NC는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쳤고 테임즈는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기아 마운드를 괴롭혔습니다. 불펜이 추가 실점 없이 NC 타선을 막아냈지만 추격하기에는 타선이 힘에 부쳤습니다. 그나마 중심 타선에서 2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며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이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지만 필이 이틀 연속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올렸고 최혜섭 선수는 챔피언스필드 우측에 기아 홈런존을 때리는 시즌 4호포를 터뜨렸습니다. 개막 전날 홈런존에 설치된 자동차를 보며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농담을 던졌던 최혜섭 선수는 정말로 홈런존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최혜섭 선수, 타율 3할 3푼 3리, 홈런 4개로 시작은 좋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어게인 2009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광주FC는 이번 주 일요일 목포 축구센터에서 시즌 첫 홈 경기를 갖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목포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만 18년 만에 목포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로 축구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리그 2위 전북입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삼성과 만납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첫 대결을 펼치는데요. 1차전은 험버가 출격합니다. 지난 등판에서 첫 승을 거두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3연패에 빠진 기아 타이거즈와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 험버의 호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피가로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물관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12일부터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행사 기간에 이상무 사장이 태국과 이집트,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부 대표를 잇따라 만나 농업교류 확대 방안과 물관리 시스템 수출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관에 전파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파체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가상 스튜디오와 증강현실 체험시설 등 7개의 부스로 꾸며졌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광주과학관은 실생활과 밀접한 전파를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차량 밀집 지역에 투입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올해 3월 말 현재 광주시에는 6,300여 대가 있으며 체납액은 45억 원가량입니다.
오늘 낮 동안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단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기온이 2,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도 광주가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직 아침까지는 조금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광주 6도, 화순 3도, 자릉 6도, 순천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 21도, 담양과 구례 20도, 순천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